여러분, 만약 40년 동안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있다면 어떨까요?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국밥집을 운영하며 두 딸을 교사와 회계사로 키워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들이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합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알고 보니 그 뒤에는 수십억 원의 부동산 재개발 보상금이 숨어 있었습니다. 딸들은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후견인이 되려 했고, 심지어 의문의 교통사고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과거와 함께 놀라운 반격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오른쪽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입니다. 올해 나이 72이고 이 동네에서 40년째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몸이 먼저 알아차리죠. 4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는 이 시간이 제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거든요. 찬 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기 시작합니다. 사고를 12시간 우려낸 뽀얀 국물이 펄펄 끓어오르면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어서요. 국밥 한 그릇에 5,000원. 다른 집보다 1,000원은 더 싸게 받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워낙 어려우니까요. 택시기사님들, 공사장 아저씨들, 야근하는 직장인들이 제 단골들입니다. 사장님, 오늘도 맛있네요. 많이 드세요. 국물 더 드릴까요? 이런 대화가 저에겐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밤 10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두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면 그제야 하루가 끝나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큰딸 민지를 대학에 보냈습니다. 교육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작은 딸 수지는 경영학과를 졸업해서 회계사가 되었고요. 두 딸이 대학 다닐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보내려니 제가 먹을 것도 아껴야 했어요. 손님들이 남긴 국밥을 치우다가 혼자 몰래 먹기도 했죠. 하지만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딸들이 전화해서 엄마, 시험 잘 봤어 하면 가슴이 벅차올랐거든요. 민지가 교사 임용에 합격했을 때, 수지가 회계사 시험에 통과했을 때, 저는 국밥집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쁘고 자랑스러워서 말이에요. 그런데 딸들이 취직하고 결혼하면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서울에서 살고 수지는 부산으로 시집 갔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내려오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걸어도 엄마 지금 바빠 하면서 금방 끊어버립니다. 가끔 안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은 며칠 뒤에 나와요. 네, 잘 지내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요. 혼자 국밥을 끓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하지만 금세 고개를 저었죠. 딸들이 잘 살고 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도 가끔은 너무 외로웠습니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문득 딸들의 어린 시절이 생각나곤 했어요. 제 무릎에 앉아서 엄마 나 커서 엄마랑 계속 살래 하던 그때가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점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지와 수지가 함께 나타났어요. 얼마 만의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우리 왔어요. 어머, 민지야, 수지야. 갑자기 어떻게? 두 딸이 함께 오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반가운 마음에 얼른 국밥을 끓여줬습니다. 하지만 딸들의 표정이 어딘지 어색했어요.
엄마, 우리가 상의할 게 있어서 왔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가슴이 쿵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좋지 않은 이야기일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마,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혼자 국밥집 하시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이제 가게 정리하시고 편히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수지도 거들어서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좋은 요양원들이 많아요. 거기서 또래 분들과 어울리며 지내시면 훨씬 좋을 거예요. 순간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요양원이라니요? 저는 아직 멀쩡한데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애들아, 엄마는 아직 건강해. 국밥집도 잘 운영하고 있고.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제 단골 손님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가 요즘 깜빡하시는 일이 많다고. 민지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가스불을 끄는 걸 깜빡하셨다면서요. 위험할 뻔했다고. 수지까지 거들어서 말하니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말 내가 그랬나? 아니면 딸들이 무슨 오해를 하고 있는 건가? 애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깜빡한 적도 없고. 엄마, 병원에서 검사라도 받아보시면 어때요? 그래야 우리도 안심이 되고. 딸들이 번갈아가며 말하는데 왠지 미리 짜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는 걸까요? 정말 제가 걱정돼서 그러는 걸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우리도 걱정이 많이 돼요. 딸들이 돌아간 후 혼자 앉아 있으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걸까요? 그동안 안부 전화 한 통 없던 딸들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내가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나? 아무리 되짚어봐도 그런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딸들의 표정도 말투도 모든 게 어색했어요. 마치 저를 설득하려고 미리 준비해 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딸들이 다녀간 지 일주일 후 동네에서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일대가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되었다는 거예요. 사장님, 들으셨어요? 우리 동네 재개발된다네요. 단골 손님인 박 기사님이 신문을 들고 와서 알려주셨습니다. 재개발이요? 갑자기요? 네, 신문에 크게 났어요. 여기서 강남까지 지하철이 연결된다니까 땅값이 엄청 오를 거래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이면 보상금을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사장님 가게도 보상 받으시겠네요. 부럽다, 부러워. 그날 저녁 급하게 구청에 갔습니다. 재개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김정희 씨 명의로 된 토지와 건물이 여기 있네요. 면적이 꽤 되는군요. 보상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정확한 건 감정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대략 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50억이라고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50억이면 정말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딸들이 요양원 이야기를 꺼낸 시기와 재개발 발표 시기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혹시 딸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제 딸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예요. 하지만 왠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재개발 소식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민지야, 엄마야. 우리 동네가 재개발된다네. 아, 그래요? 잘 됐네요. 민지의 반응이 너무 담담했습니다. 이런 큰 소식에 별로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수지야, 너도 들었지? 재개발 얘기. 네, 알고 있어요. 엄마, 그래서 더욱더 요양원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혼자서는 복잡한 절차들 처리하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또 요양원 이야기네요. 왜 자꾸 그 이야기만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딸들의 반응이 너무 예상 밖이었거든요. 마치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에 가셔야 해요. 예약 잡아놨어요. 갑자기 왜? 엄마 건강 체크 좀 받아보시라고요. 나이도 있으시고. 병원에 가니 딸들이 미리 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신경과에 예약을 잡아놨더라고요. 어머님, 요즘 기억력은 어떠신지요?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도 내고 오늘 날짜도 물어보고요. 다 정확하게 답변했는데 의사가 딸들과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더라고요. 검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후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경도인지 장애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치매 초기 단계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멀쩡해요. 엄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어떻게 해요? 딸들은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 후로 일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딸들이 법무사를 데려와서 후견인 신청 서류를 준비한다고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예요. 재개발 보상금 같은 큰 돈을 혼자 관리하시기는 어려우시잖아요. 우리가 대신 관리해 드릴게요. 엄마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개발 소식이 나자마자 갑자기 병원 검사, 후견인 신청까지. 이게 우연일까요? 애들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후견인은 필요 없어. 엄마, 이미 법원에 서류 제출했어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딸들이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아니면 50억이라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 딸들이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왜 이렇게 의심스러운 생각이 계속 드는 걸까요? 몸이 떨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혹시 정말 딸들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후견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이제 제 재산을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딸들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심하세요. 복잡한 절차는 우리가 다 처리할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자고 해서 나갔습니다. 혼자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큰 트럭이 제 쪽으로 돌진해 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를 확 밀어내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우리 가게 단골 손님인 최기호 씨였습니다. 전직 경찰관이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이상하네요. 분명 속도를 줄이다가 갑자기 가속을 했어요.
최기호 씨가 트럭 번호판을 메모하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요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사실 딸들이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고 후견인 신청까지 했어요. 재개발 보상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기호 씨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설마 정말 내 딸들이.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직 경찰이라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날 저녁 최기호 씨가 조사한 내용을 알려줬습니다. 제게 접근한 트럭 운전사는 수지의 남편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들이 겹쳤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딸들이 저를 해치려 한 걸까요? 40년 동안 키운 제 딸들이요. 어머님, 지금까지 어머님께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 보세요. 재개발 소식 요양원 권유병원 검사 후견인 신청 교통사고. 이 순서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최기호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너무 정교한 계획이었어요. 제가 눈치채지 못하게 차근차근 진행된 일이었다고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딸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최기호 씨가 병원 의료진을 수소문해 봤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검사받은 신경과 의사 민지 씨와 대학 동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단서가 가짜라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재검사 받아보시죠. 서울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정상이었어요. 인지 능력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였죠. 어머님, 이제 반격할 때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가요? 어머님, 국밥 솜씨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묻나 했는데 문득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저는 젊을 때 한식 조리사였어요. 최기호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떤 조리사였는데요? 1975년 전국 한식 요리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그 후에도 여러 대회에서 상을 탔고요. 그때까지 숨겨왔던 제 과거를 꺼내놨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꽤 유명한 조리사였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만뒀지만 그 실력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혹시 그때 수상 기록들을 가지고 있나요? 집에 상장들과 신문 기사가 있어요. 최기호 씨와 함께 집에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상장들과 황변한 신문 스크랩들이 나왔어요. 제목은 김정희 씨 한식의 대가로 인정받다. 전통 국물 요리의 달인 김정희 조리사. 신문 기사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인정받았던 사람이었구나 싶어서요. 어머님, 이걸로 충분합니다. 치매 환자가 40년 동안 이런 수준의 음식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게요. 그동안 숨겨왔던 제 실력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들이 저를 무능한 노인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저에겐 그들이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어머님, 우리 함께 싸워봅시다. 최기호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숨어 있을 때가 아니라 당당하게 맞서야 할 때였어요. 다음 날 최기호 씨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후견인 신청 취소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면서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가짜 진단서, 조작된 증언들,
그리고 제 과거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들까지 모든 걸 가져갔습니다. 판사님, 제가 치매라는 진단은 완전히 조작된 것입니다. 법정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딸들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짓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을 거예요. 서울대 병원에 재검사 결과서를 제출했고 신경과 의사와 민지의 관계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제 과거 경력을 보여주는 상장들과 신문 기사들도 함께요. 40년 동안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이고 수많은 손님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온 사람이 치매 환자일 수 있겠습니까?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해줬습니다. 김정희 사장님 정신 멀쩡합니다. 계산도 정확하고 기억력도 좋으셔요. 제가 10년째 단골인데 한 번도 이상한 모습 본 적 없어요. 택시기사 박씨, 공사장 김 반장님, 야근하는 직장인 이 씨까지 모두 나와서 저를 증언해 줬습니다. 딸들은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엄마, 우리도 엄마를 위해서. 위해서? 50억 때문 아니었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민지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수지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말이 없더라고요. 교통사고건도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수지 남편이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줬다는 사실까지 다 나왔어요. 딸들이 어머니를 해치려 했다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판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결국 후견인 신청은 취소됐고 딸들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40년 동안 정성으로 키운 딸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컸지만 제 존재를 증명해냈다는 기쁨도 있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최기호 씨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뭐가요? 어머님의 진짜 인생 말이에요. 법정 소송이 끝난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4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을 끓인 어머니. 딸들의 배신을 이겨낸 국밥집 사장님. 숨겨진 요리 실력으로 반격한 72세 조리사. 신문 기사 제목들이 연일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제 국밥집을 찾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평일에도 줄이 서더라고요. 주말에는 서울에서까지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는 거였죠. 국민 엄마 셰프 박정희의 국밥 레시피. 프로그램 제목까지 정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카메라 앞에서 자연스럽게 요리를 선보였어요. 40년 동안 쌓인 내공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국밥에는 제 인생이 담겨 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우리는 그 정성, 딸들을 키우며 흘린 눈물, 그리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시간들이 모두 들어가 있거든요. 방송에서 한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나 봐요. 시청률이 2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습니다. 최기호 씨가 도와줘서 정희의 엄마의 정성 레시피라는 이름으로요. 구독자가 벌써 100만 명이 넘었어요. 온라인으로 국밥 재료를 판매하기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우린 육수와 양념을 냉동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집에서도 정희의 엄마 국밥을 먹을 수 있어요.
주문이 밀려들어서 직원도 2명이나 고용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직원을 둔 거예요. 재개발 보상금 50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걸 얻었어요. 제 존재 가치를 인정받았거든요. 딸들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가끔은 그립기도 해요.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지만요. 요즘은 매일이 새롭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만나고 제 요리를 가르쳐주고 젊은 요리사들과도 교류하고 있어요.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이 들어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젊은 손님들이 이런 말을 해줄 때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72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늦지 않았더라고요. 지금 저는 말하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고요. 제가 지켜온 건 돈이 아니었어요. 제 삶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 자존심을 되찾은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매일 재밌고 신선한 소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